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영일만 앞바다 석유 시추 계획과 관련해 포항 지역에서는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지열 발전 사업이 촉발한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시추 과정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 조사 결과 정부의 지열 발전 사업이 촉발한 인공 지진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 차례 악몽을 겪은 포항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에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그 땅을 잘못 파가지고 그런 현상이 났는데 지금도 막 그 몸이 막 떨리고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게 많아요, 사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포항 지진이 촉발 지진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부산대 김광희 교수는 시추 작업 등 지하에서 이뤄지는 작업은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하에 어떤 인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면 지하 응력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런 응력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구는 평형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지진들이 실제로 지난 2015년 미국 지질조사국은 시추 작업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지 않던 데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다는 것들을 확인했고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이 지하에 유체를 집어넣거나 유체를 꺼내는 작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만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로 이어질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시추 과정에서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며 다만 석유 생산으로 이어질 경우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습니다. 지열 발전을 통해서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 포항 시민들의 안전이나 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산유국의 꿈에 부푼 대한민국.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사전 준비가 우선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소위원회는 지난 1일 포항과 김천의 경기에서 후반 46분 김천의 페널티킥을 선언한 판정은 오심이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포항 선수들은 김천 김민준이 포항 한찬희의 발에 걸리지 않았다며 항의를 이어갔고 주심은 화면을 돌려보며 온필드 리뷰를 실시했지만 PK를 선언한 원심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정으로 인해 경기의 균형이 깨졌고 결국 포항은 김천에 1대3으로 졌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퇴장에 해당하는 파울을 한 서울 이승준에게 주심은 옐로우 카드만 꺼내 결국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이승준에게 2경기 출전 정지 사후 징계를 부과하는 등 포항 스틸러스가 계속된 오심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 지원금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출생률 반등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출산 지원금은 중앙정부가 통일해 지급하고 지자체는 돌봄과 양육 서비스에 주력하는 게 해답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출산 지원금과 출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2015년 전후를 시작으로 출산 지원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데 반해 출생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군별 지원금은 울릉이 9,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문경 9,400만 원, 성주 8,200만 원 등 5천만 원 이상이 절반에 가깝지만 출생률 반등에 성공한 곳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군에선 출산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부적절하며 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해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출생률 반등에 성공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 사례 분석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현금 지원은 중앙정부가 맡아 일괄 지급하고 지자체는 돌봄 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며 돌봄 확대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예산을 지출할 경우 지원금보다 돌봄센터와 키즈카페 등 돌봄 기반 확대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돌봄과 주거 등 저출생 전주기에 필요한 기반과 서비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보다는 저희가 돌봄 인프라가 출산율 증가에 더 효과적이라는 저희 분석도 했고요. 하지만 정주 인프라와 소득 양극화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인프라를 이제 많이 구축하고 이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논의가 이 기반이 이제 조성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얼마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효성이 있을까? 돈을 조금 더 주는 단기적인 효과보다 출산 이후 가족의 정착을 돕는 세심한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4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40억 원 등 5년간 총 사업비 343억 원을 확보해 흰남노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오천읍에 꽃봄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연이름에는 도시농촌상생협력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경북은 올해 포항과 안동, 영덕 등 7개 시군이 선정돼 3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을 기록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어제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 만큼 수험생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이번 모의평가 출제 경향과 수험생 대비 방법 등을 신병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6월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국어와 수학은 약간 쉬웠지만 영어는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이른바 불수능이었던 만큼 수험생들에게는 대체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새로운 유형은 없었고 EBS 연계율은 50% 수준이지만 지문이 어렵게 나와 독해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빈칸 추론과 간접쓰기 유형에 더해서 대의 파악 유형이 까다로웠고 어법 어휘 유형도 조금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면 아마 작년의 수능과 같은 형태가 반복될 것으로 생각되어 최상위권 아이들이 최저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어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약간 쉬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독서는 비슷하고 문학은 약간 쉽게, 선택도 쉽게 출제됐습니다. 수학은 지난해 수능보다 조금 쉬웠습니다. 3점 문항과 4점 문항이 대체로 어려웠지만 공통 과목은 대부분 평이했습니다. 선택 과목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수능보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될 수 있겠지만 의대 정원 확정에 본 수능에 반수생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져 여전히 변별력 확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입시부터는 자연계열을 지원할 때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어난 것도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는 처음으로 사회탐구 지원자가 과학탐구 지원자를 넘어섰습니다. 과학탐구 지원자 규모가 줄면서 1등급 기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수시 모집에서 의대의 경우 최저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 정원, 무전공 확대 등으로 예전에 비해 상위권 졸업생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보여 변별력 있는 문제는 여전히 출제될 것으로 보여 최상위권은 변별력 문제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시간 안배 등을 점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는 응시자 47만 4,133명 가운데 18.7%인 8만 8,698명이 졸업생입니다. 따라서 N수생 유입 증가에 따른 성적 변화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이 문제은행식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출제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과 물음의 방법, 선택지 구성 방법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내일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1분간 도내 전역에 현충일 묵념 사이렌을 울립니다. 이는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헌신과 희생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경상북도는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민방군 공습 경보와 유사한 만큼 대피 사이렌으로 오인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경북 남부보훈지청은 기계 안강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참전용사를 기리는 용화사 위령탑을 이달의 우리고장 현충시설로 선정했습니다. 기계 안강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고 권태흥 대위의 배우자 한연호 여사는 참전용사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남편이 전사한 장소에 용화사를 건립했고 이후 이곳에 위령비가 세워졌습니다. 용화사 위령비는 지난 2022년 12월 국가보훈부 현충시설로 지정됐습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가 제대 군인을 적극 고용해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제대 군인은 5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다 전역한 예비역으로 에코프로 BM에 19명,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제대 군인의 경력 단절을 막고 군에서 얻은 경험을 회사에 성공적으로 접목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대 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주시 황성동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석 대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